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9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국회에 의한 해제 결의 이렇게 전개된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와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처참하게 몰락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었던 우리 국군의 지휘부를 초토화시키고 권력의 추가 국회로 넘어가고 민주당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으로 몰리고 그래하여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한 4, 5개월 이후에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낳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고 의원직도 상실하고 민주당은 424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반납할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코로나로 몰린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로 몰린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치는 결과로 따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뜻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그거 다 변명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캠프의 선대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프락치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진짜 숨은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 또는 부정선거 광신도들과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에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장관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그 장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만 상대하고 그 지휘관들하고는 거의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사전에 뭐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포를 해버리니까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심지어 계엄사령관 된 육군참모총장까지도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종의 친일 쿠데타인데 이게 성공하려면 신속하게 부대가 전개가 돼야 됩니다. 신속하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문을 열어가지고 뚝딱 해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보안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중앙선관위를 급습하는 작전은 빨리 했습니다. 즉 계엄령 선포가 있자마자 몇 분 안으로 계엄사 병력 한 몇백 명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그리고 선관위 부속 건물에 도착을 해가지고 진입하고 점거하고 휴대폰 압수하고 했다는 겁니다. 제일 빨리 출동한 게 이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정보사령부 요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출동한 것보다 훨씬 빨리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 부대를 출동시켰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령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국회라기보다는 선관위가 제일 목표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털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립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지난 4월 그리고 4년 전의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광신도, 부정선거 음모론, 또는 이준석의 표현대로 하면은 부정선거쟁이들입니다. 부정선거쟁이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수많은 재판, 조사 등을 통해서 다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로 이미 확인된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이상의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또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은 하나의 과정이 개표에 덧붙여졌습니다. 수개표 단계가 있었어요. 원래 수개표입니다. 지금 전산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개표 과정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전자투표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니까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수십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인원이 아마 수만 명 더 투입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한 2,800만 표가 투표되었는데 단 하나도 개표기와 수작업 결과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즉 과거의 개표 과정이 완벽했다는 거죠. 그랬으면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부정선거로, 부정투개표로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유튜브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뇌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면서 종북 좌익 척결을 내걸었지만은 사실은 부정선거 광신도들이 주장하는 그걸 믿고 선관위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투입을 했다 이겁니다. 300명의 군인이 밤에 선관위를 급습했다. 이거 세계 탑뉴스 아닙니까? 그러다가 계엄이 해제되면서 소득 없이 돌아오니까 또 이 부정선거 광신도들이 뭔가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나왔다. 저것만 공개되면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고 아주 희망에 찬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자칭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 자들은 우파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건 광신도 또는 광신도 뭡니까? 응원 세력이죠. 그 자들이 한국의 보수 세력을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뭐 여러 음모론이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보수의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인데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느냐? 그 사람이 구술을 했다든지 특수부 검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음모론이란 게 이게 컬트입니다. 컬트. 사교 집단입니다. 그 본성이, 그것은 인간의 인식체계 중에서 주로 영혼 부분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넘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평생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나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광신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판단 착오가 국방 문제에서 일어나면은 하지도 않아야 될 전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은 결과론적으로, 정치는 결과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의 프락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비밀 선거 운동원 내지 비밀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코로나로 몰렸던 이재명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배후에는 부정선거쟁이들, 부정선거 광신도들,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악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악령. 이런 악령이 한국 보수 세력을 잡아먹고 드디어 국가 중추부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악령이 머리에 들어오면 발작을 합니다. 그 발작의 한 형태가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출발점이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컬트, 부정선거 광신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